미주노래 팔란티어 이야기, 오늘도 두 번째 녹음을 합니다. 왜 꼭 결정적일 때 녹음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흥미로운 리포트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흥미로운 리포트냐면은 과거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자기가 과소평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해성사하듯 솔직하게 고백하고, 어떤 부분을 자기가 과소평가했는지에 대한 참회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제목은 팔란티어 여전히 PE가 높지만 언더밸류 돼 있다,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보고서의 핵심을 제가 이제 빨간 박스로 두 가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저자는 과거에 팔란티어의 확장성과 정부와의 이 컨트랙건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과소평가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이 정부와의 계약건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잠재력이 높다. 2031년까지 국방비 지출이 무려 1조 달러가 될 거다. 와, 1 트릴리언 엄청나죠? 잠재적으로는 100억 달러의 수익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제임스 포드라고 하는 경제학자인데요. 이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워낙 자존심들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굳이 고해성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이게 뭐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뭐 너 왜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어 막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저자는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였어요. 아니 이걸 읽으면서 이 저자는 어떻게 이렇게 뭐 성당 천주교 성당 가서 고해성사를 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솔직하게,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떤 부분을 미스했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자세한 근거를 가지고 여전히 이제 팔란티어의 고평가된 부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현존하는 수많은 아이비들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과거에 동일하게 범했던 실수를 너희들도 지금 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논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여전히 이제 서머리 부분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여전히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 와우. 야, 이거 진짜 이런 거 거의 없는데. 그러면서 아예 제목 자체를 I was wrong 썼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러니까 과거에 틀렸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응? 뭐가 틀렸었냐 했더니 3분기 이후에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주식 기반 보상, 그 다음에 팔란티어의 확장성, 그리고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템이 뭐냐면 총 시장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이 보고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의 차트를 보이는데 Don't forget government contract 해가지고 팔란티어의 정부와의 계약을 잊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부 계약권 이 성장성과 앞으로의 잠재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차세대 SAP, 그다음에 오라클, 이제 이 얘기를 쭉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란티어 말고도 뭐 C3 AI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정부와의 계약권을 따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또 계약권을 따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미국의 뭐 육군, 공군, 뭐 FBI, CIA가 여전히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계속해서 리뉴얼 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쟁력에서 그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따 리포트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팔란티어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계약권 말고 민간 기업 쪽에서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영업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이쯤 되면 이제 정부 계약권은 뭐 어느 정도 됐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팔란티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미국 육군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 특별히 AI를 도입해가지고 보다 더 업그레이드 마치 미주노래 업그레이드 되는 영상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를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팔란티어가 이미 그 계약의 가치를 입증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군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2031년까지 보이시죠? 1 트릴리언. 와. 이게 사실 미국에서만
정말 거의 다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먹고 있지만 2년 전인가 한때 작년 이맘때였나 팔란티어의 그 계약권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뭐죠? 조금 이게 깎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튼 항상 그렇잖아요. 독점을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한때 이제 팔란티어의 드디어 정부 계약권의 인컴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미국 육군이 꼬리를 확 내렸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팔란티어 그 경쟁력을 다른 기업들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자, 팔란티어는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가 이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15% 여전히 팔란티어 예산의 15% R&D 쪽에 쓰고 있고요. 와, 그다음에 39%를 여전히 자기 고객들의 어떤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쪽에 계속 이걸 초점을 맞추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평가에 따르면 나오죠. 팔란티어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43%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내년에 in the next year 지금 레비뉴가 거의 더블링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 차트를 보면 팔란티어 현재 이 가치와 성장성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팔란티어는 170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12월 13일인데 오늘 팔란티어가 종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6불. 그러면 앞으로 100불이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조금 너무 팔란티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해서 반을 자른다 하더라도 팔란티어의 앞으로 갈 목표 주가는 120불이라는 거예요. 거의 더블에 해당하죠.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와, 이 정도였어?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계약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몸값처럼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구나. 단지 팔란티어가 이제 AIP, 팔란티어의 AI 기능 해가지고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커스터머들과의 컨트랙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부의 계약권 자체는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와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저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팔란티어에 대해서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팔란티어의 예상 PE가 191. 이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하지만 이 저자의 생각은 PE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PEG가 이 팔란티어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생각에는 2025년에 수익이 2배로 늘어난다면 PEG가 약 1로 균형을 이루어지므로 PE는 100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서 엔비디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리포트가 갖고 있는 좀 한계 정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는 이제 자,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민간 및 공공 부분 시장을 합산하면 2030년까지 자, TAM 총 시장 규모가 8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와, 대박인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팔란티어의 이 성장에 대해서 야, 그거 너무 버블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엔비디아를 보라 이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엔비디아 보라 이거예요. 지금 팔란티어는 엔비디아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현재 팔란티어의 모습을 보면 엔비디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d made this mistake. made this mistake before. 전에 나도 지금 팔란티어를 향해서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들과 같은 실수를 과거에 나도 했다 이거야.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여전히 고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란티어를 적극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지금 팔란티어의 모습 속에서 과거 급등 전에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100 미만이면 언젠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 팔란티어 100불 밑에서 살 걸 내가 왜 안 샀지? 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저자는 이 리포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팔란티어의 성장성, 와우, 이 정도인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된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기적인 풀백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길게 보았을 경우 팔란티어의 성장성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